안녕하세요. 파파제스 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Q&A를 준비했습니다.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궁금은 했지만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돼?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민망해.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묻고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걱정했던 부분인데 자연분만 하게 되면 그 성관계 할 때 남편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연분만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험자로서 나는 어땠다 말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이제 임신 후기 때부터 관계를 못했고 그 다음에 출산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4개월쯤 못했던 것 같아요. 3달, 4달 정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자극이 아니, 자연분만을 하고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섹스리스 부부로 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맞아요. 네. 저도 성관계 하기가 두렵고 실제로 분만을 했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의 만족도도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싹 없어질 정도로 저희가 이제 출산 후에 관계를 할 때 제스가 막 왜 표현하지 마. 왜 표현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죠. 이 자연분만을 해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구나. 실제로 저는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아진 기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엄청 예민해져 계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출산 전과 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데이터상으로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뭔가 측정을 한 것도 아니고 느낌적인 건데 그러네. 사람이 3, 4개월을 그런 느낌이 없으면 충격적이죠. 네. 오늘을 기다렸어.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제스는 네네. 출산 장면을 직접 그쵸? 봤잖아요. 네. 들어와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걱정하는 산모분들, 그리고 남편분들도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보고 네. 피를 보고 괜찮을까? 트라우마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것들. 근데 경험자로서 또 이것도 대답해 주신다면? 네, 이게 분만실 트라우마라고 해서 분만 경험을 같이 한 남편들이 성관계를 못 가질 정도로 충격을 받는 걸 맞아요. 분만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출산 과정에서 계속 있었지만 분만실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있고 막 그래요. 사실 비위가 막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이 정말 정신없고 뭔가 내가 어디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막 순식간에 지나갔고, 또 무엇보다 출산할 때 머리맡에 있어요. 그죠? 머리맡에 있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이건 좀 그러네. 미안해. 그렇게 막 생생한 장면을 볼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피가 너무 무섭다. 그런 분들은 분만실 들어가는 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산모 입장에서 피를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누워서 그렇죠. 하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천장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오나요? 네. 흥건해요. 이렇게. 첨벙첨벙. 예. 찰랑찰랑. 찰랑찰랑. 칩칩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많이 진짜요?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 질문이 아니길 바랄게요. 네. 출산 후에 회음부를 절개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음부를 절개를 했는데 고통이나 흉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답을 하자면, 출산 과정에서 회음부를 절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출산 당시에 절개합니다 라고 해서 칼로 찍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고통이 하나도 안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면 애기 넣는 게 너무 아파서 그냥 칼에 베었다 정도인데, 누가 제가 계속 망치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 배를 때리고 있어서 진통이 더 심해서 그런 절개의 아픔은 느껴지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출산 당시에는 모르는데 출산 후에 제가 산후조리 할 때 가장 아팠던 곳이 바로 회음부였습니다. 계속 젖어 있잖아요, 회음부가. 오로도 나오고 피가 계속 나오니까. 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장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따가웠고 흉터도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흉터긴 해요. 2, 3cm 되는 것 같아요. 측방 절개가 있고 수직 절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측방 절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측방절개라면? 회음부라는 거는 성기와 항문 사이에 있는 근육, 그 부위를 회음부라고 하는데 남자도 회음부가 있어요. 네, 애가 머리가 크니까 네. 이게 불규칙적으로 살이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회음부 절개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항문이랑 일자되게 하는 거를 이제 수직절개라고 그러고, 네, 옆으로 찢는 거를 측방절개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은 이 회음부 절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왕절개는 더 많이 잽니다. 회음부절개는 2, 3cm인데 제왕절개는 한 10cm 정도. 다들 대단하시네요. 이 한 생명을 낳는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해요. 자, 이번에도 민감한 질문으로 가볼까 해요. 또 이거 뭐 계속.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들은 그렇죠. 사실 이미 다 정돈이 다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정리가. 네. 정말 궁금한데 못 물어보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도 저희한테 한때의 키워드였어요. 출산 후 언제 성관계가 가능한가요?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음부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 4주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몸이 다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 네. 한 6주 정도 네. 후에 성관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군요. 네, 6주 후에 성관계를 하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출산 후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저희 아기 받아주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제스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성관계는 언제부터 할 수 있죠? 근데 전 너무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정보를 알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을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답해 주셨죠. 회음부 뭐 실밥도 풀었고 뭐 다 나았으니까 뭐 상관없으세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6주 지나면 네. 다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의 고민, 걱정, 퀘스천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이러한 게 있더라고요. 출산 후에 육아를 하고 나면 너무 몸이 고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이제 돌아오면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맞아요. 전혀 성욕이 느껴지지 않는 분의 어떤 고민을 제가 받게 됐거든요. 네네. 출산 후 겪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네, 그렇죠. 출산 후에 섹스리스트 부부가 되는 케이스가 좀 많더라고요. 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을 한 것 같나요? 출산 후 관계를? 저희는 대화로 잘 극복을 했죠. 그렇죠. 네. 되게 솔직하게. 네. 너 하고 싶니? 나는 하고 싶다. 난 아직 두렵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했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면 관계를 하자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신랑을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성욕이 진짜 들지 않아서 관계를 못 맺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난관을 헤쳐나간 또 다른 비법이 있다면? 이제 여울님은 자기는 관계가 두렵다고 해서 무드를 많이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와인도 마시고 아기가 잠들고 충분히 그런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가 됐을 때 와인 마시고 아마. 네, 맞아요. 용기를 얻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제가 경험한 팁을 드리자면 사실 무드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육아를 하다 보면 사실상 무드 잡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죠. 예. 결국은 노력이더라고요.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정말. 관계로 딱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게 지금 다 두렵고 사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뭐 손잡거나 뽀뽀하거나 키스 뭐 이런 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일단 다 생략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씩 차례대로 해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전제 조건은 아기를 빨리 재우는 겁니다. 그쵸. 예, 아기를 재워야 돼요. 그날 막 물놀이도 시키고 막 뛰게 하고. 아빠가 육아를 많이 도와줘야, 그러니까 공동 육아를 결국에는 해야 이 노동의 그 힘듦이 같이 이렇게 내려놔지면서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가볼까요? 네. 네, 이번에도 인스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질문인데요. 저희 로라와 같은 개월수인데 사실 이 친구는 조산아라고 해요. 28주에. 진짜 28주네? 28주 만에 아이를 조산하셨다고 해요. 보통 35주, 40주 사이에 그쵸? 나오는데 꽉 채우면 40주인데 네. 뭐 이른둥이라고 하죠. 이 친구들의 발달이 아직은 느린데 따라잡기가 가능할지, 그리고 혹시 둘째는 조산화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네, 이거는 전문가 의견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28주에 태어난 아기가 발달은 조금 느리지만 벌써 21개월까지 잘 자라왔군요. 소중한 아기 정성껏 키우시느라 애 많이 쓰시죠. 응원을 보냅니다. 발달이 조금 느린 이른둥이들은 뇌병변의 유무와 추적 관찰 및 필요하다면 재활치료 등이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발달 따라잡기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기의 발달은 담당 신생아 교수님께서 추적 관찰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아이를 보아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가장 잘 이루어질 테니 방문 시에 진짜 아이와 대면해서 여쭤보시는 게 좋겠고요. 조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통증이 없으면서 작은 경부가 열리는 경우는 이후에 임신해서 다시 조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미 있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여기서 전문가 의견이 나와서 구독자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전문가의 의견은 어디서부터 왔죠? 네,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한 지도 벌써 이번이 4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아이사랑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아이사랑 사이트란 어떤 사이트죠? 네, 아이사랑 어플은 임신, 출사, 육아에 관해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 종합 포털 어플입니다. 네. 아이사랑 사이트는 아마 많이들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보육료 결제를 할 때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플을 보시면 되게 다양한 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전문가 상담을 통한 Q&A였습니다. 제가 여기 제스를 가리고 따르르 띄워드리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올리고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각 분야별 상담위원분들이 순환 상담을 해주시고 계세요. 추가로 저희가 진짜 많이 다뤘던 성건강 부분이나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유아 눈 건강까지도 여기에 새롭게 탭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육아할 때 구전으로 듣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꼭 검증이 필요하고 네이버나 카페에서도 찾아봐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아이사랑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료이기도 하고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들까지도 저희가 많이 던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플을 통해서 바로 핸드폰으로 물어볼 맞아요. 수 있고 바로 답변 받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편리하고 또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민망하기도 하고 독특한 질문들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사랑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육아라는 게 사실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배워가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도 배우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Q&A 형태로 영상을 진행해봤는데요. 질문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신가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파제스였습니다. 안녕.